그래서 싱겁게 먹으면 바로 느끼게 되는 게 소화장애가 오고 변비가 오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혈액에서 혈관에 미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싱겁게 드신 분들을 보면은 몸에 소금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체질화돼 있기 때문에 물기가 없어가지고 바싹 마르죠. 이 짜게 먹어서 혈압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산해병명 이후에 애국된 확대된 순소금에 대한 확대된 어떤 평가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3살 버릇이 여든간다. 나의 선택과 반복되는 행동은 우선 나 자신의 미래를 만들고 내 주변 어린이와 어른 모두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와 어른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에 소금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권위자이신 분을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님을 지내시고 소금의 진실과 건강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기성 원장님, 저는 몇 차례 통화도 하고 지난번에 뵀습니다만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직접 자기소개 잠깐 해주십시오. 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첫 직장으로 LG화학에 입사해서 소금 중에서 NaCl 좀 소금 중에서 염소로 PVC를 만드는 그런 PVC 장판이나 PVC 파이프 등 어떤 플라스틱 제조 그러한 공장에서 3년 반 정도로 근무하고 그 다음에 기술고시로 정부에 들어와서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소금이 공업용으로만 분리되어 있고 식용소금은 규격이 없었습니다. 소금을 담당하면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식용소금의 규격을 만들고 그 소금 관련된 천연염이나 이거 관련된 폐전, 죽염에 처음 나오기 시작해서 그한 성분이나 이제 규격 이러한 종류를 제작을 하고 그 이후로도 소금과 다른 일을 하면서도 관련된 일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저염식이 문화가 유행하고 있는데 소금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은 이건 저염식을 해서는 아닌데 저염식이 유행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가 이걸 연구해서 꼭 규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30년 이상을 내 몸을 대상으로 해서 그 임상 체험에 대한 실험도 하고 또 여러 주위의 사람들한테 또 권장을 해서 그러한 치료 효과도 많이 보고 하면서 30년 이상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소금의 진실과 이러한 책을 건강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쓸 때까지도 세계를 각 다니면서 산업혁명 이후에 순소금이 나와가지고 저염식이 확산됐는데 그 순소금뿐만 아니라 바닷물, 강물, 바닷물부터 그 미네랄이나 소금의 성분을 분석을 하고 5대양 6대주에 있는 바닷물이나 천일염, 암염 이러한 모든 소금을 분석하고 그 이후에는 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와서는 그 여러 가지 종류 소금을 염민감성실을 통해서 복용을 시켜서 그게 콩팥이나 심장이나 혈액이나 여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소금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분석하는 일 거의 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것을 기관의 장으로서 실증적으로 해내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장님, 그 책의 제목이 소금의 진실과 건강인데요. 그 부제가 저염식의 위험과 극복이에요. 흔히 사실은 그 소금을 많이 먹으면, 즉 고염식을 하면 고혈압을 부른다. 또 고혈압 환자가 소금을 많이 먹으면 특히 해롭다. 당뇨병에도 관계가 있고 만성질환에 다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뭐가 진실이고 왜 그런 건가요? 우선 가장 우리 몸에서 기본적인 것은 혈액인데 혈액이 소금기 0.9%, 산알칼리 농도 pH로는 7.4입니다. 그 조건이 갖춰졌을 때 모든 인체의 생리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저염식을 하게 되면 혈액의 소금기 농도가 0.9%에서 0.7, 0.6이 떨어지게 되면은 혈액에 있는 영양분이나
어떠한 이물질이나 이런 종류가 세포 내하고 상호 교환을 하면서 영양분을 세포에다 내주고 세포에서 영양분을 에너지로 전환시키고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혈액으로 배출시켜서 다시 폐로 내보내고 또 혈액에 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을 콩팥이나 간에서 배출시켜주게 되는데 이 저염식을 하게 되면 이러한 기본적인 생리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쌓이게 되고 그러한 현상을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선 소금이 몸속에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물의 양이 체내 물의 양이 결정되는데 싱겁게 먹으면 몸이 마르죠. 네. 마르고 당장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싱겁게 먹으면은 우선 소화 불량이 오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신트림이 나오고 이러한 소화 장애 요인이 바로 발생되고 소화를 위해서도 소금이 필요한 거군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소화 작용을 위해서.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연의 어떤 이치인데 소금 중에서 염소는 소화 위에서 위산이 됩니다. 염산이 되는 거죠. 네네. 소금의 기본적인 순수한 성분은 NaCl인데 네. 염화나트륨이죠. 그렇죠. 염화나트륨인데 염소는 위에서 작용을 하고 염산이 돼서 소화액이 되고 네. 나트륨은 혈액의 순환을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아, 네. 그러면 우선 싱겁게 먹으면은 염소가 부족하죠. 그러면 위에 이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산이 강한 산성으로 소화 작용을 도와주는데 그걸 도와주는데 이산이 부족하게 되면은 분해를 못 시키게 되죠. 위에서. 네. 다음에는 이산이 강한 산이기 때문에 이게 소장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면은 강하기 때문에 이문 관략근이 있는데 이문 관략근에서 반대인 알카리성 물질이 이문 관략근을 적셔줘야 위에 있는 소화 물질이 액이 소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관략근을 적셔주지 못하면 알카리성 물질이 반대인 적셔주지 못하면 이문 관략근이 열리지 않아서 위에가 음식물이 네. 산하고 결합된 음식물이 위에 계속 쌓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효가 돼서 가스가 목으로 나오는 게 역류성 식도염이나 이제 이런 걸로 변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우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소장으로 가고 대장으로 가면은 우리 몸에는 0.9% 소금기가 혈액에 필요하는데 소금기가 나트륨 부족하면은 콩팥에서도 걸러서 혈액에다 넣어줘야 되고 또 대장에서도 나트륨을 뽑아서 넣어줘야 되는데 대장에 있는 소금기가 대장을 빠져나갈 때 물하고 결합해서 물도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대장에 물기가 없어서 변비기가 오게 되죠. 그러면 싱겁게 먹었을 때 바로 그 다음날 그날이나 그 다음날 바로 오는 현상이 소화장애가 오고 그 다음에 변비가 오고 그럼 바로 소금물을 타서 마시거나 또 소금을 짭짤한 음식을 먹으면은 아마 바로 속이 시원해지고 변도 원활해지고 또 이걸 바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소금물을 진하게 타서 반 컵이나 한 컵을 한 두세 번 마셔주면 오히려 설사기가 있게 되죠. 정반대로. 네. 그럼 이것은 자연의 어떤 원리인데 순수한 소금을 가지고 봤을 때 NaCl 네. 그러니까 나트륨하고 염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분자량을 보면은 나트륨이 40g, 염소가 60g, 네. 100g이라 소금이 100g이면 분자량으로 보면은 염소가 60g이고 나트륨이 40g이면 네. 염소가 더 양이 많죠. 그렇죠. 그러면 이 염소는 소화작용에서 하고 나트륨은 혈액에서 하는데 소화작용을 돕는 염소가 더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자연의 어떤 섭리죠. 네. 그래서 싱겁게 먹으면 바로 느끼게 되는 게 소화장애가 오고 변비가 오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혈액에서 혈관에 미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저한테는 좀 중요한데 보통 제 주변에 연세가 드실수록 소화력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젊은 사람들도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보통 뭐 죽 같은 걸 드시기도 하는데 그럴 때 죽에다가 소금을 저는 좀 간을 해야 먹기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소금에 또 간을 안 하고 싶어하는 제 주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네요. 소금을 치는 게 좋은 거네요. 네네. 간간하게 제일 맛있게
간을 맞춰서 해주는 게 가장 좋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저염식이 좋다고 그래서 무슨 10년, 20년, 30년 오랜 기간 저염식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체질화돼 있어가지고 네네. 그 맛에 따라서 그 맛이 간간하다고 느끼는데 그럴 경우에 소화가 계속해서 안 되고 변비가 있고 몸이 마르고 이럴 경우에는 한 2, 3개월이라도 참고 조금 더 짭짤하게 드시면은 2, 3개월 후에는 그 맛으로 이제 체질화가 돼 가면서 몸도 포동포동해지고 얼굴에 윤기도 나오고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위산, 우리 소화의 그 핵심적인 요소인 위산이 있어야 소화가 잘 되는데 위산의 재료가 염화나트륨, 거기에 염소가 그 위산의 재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고 소금을 좀 많이 드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한편 이제 소금을 많이 먹으면 속이 좀 쓰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것도 또 나름대로 말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네요. 소금을 일단 0.9% 이상으로 짭짤하게 먹어보면 바로 느낄 수 있는 게 물이 쓰이게 되죠. 물을 먹고 많이 싶은 먹고 싶어지죠. 네. 생각이 들죠. 네네. 그러면 그 원리는 소금은 NaCl인데 나트륨 하나에 물 5개하고 결합해 있고 염소 하나에 물 4개하고 결합돼 있죠. 네. 그 원래 소금이 바다에 있을 때는 NaCl로 있지를 않고 나트륨 따로 염소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이게 천상의 애인인데 네. 나트륨 하나에 물 5개가 결합해서 있고 염소 하나에 물 4개가 결합해 있는데 이게 염전에서 물을 강제로 증발시키니까 두 번째 부부로서 NaCl이 나트륨하고 염소가 결합해서 소금이 된 거죠. 그럼 이 소금이 어떤 형태로든 음식으로 섭취를 하든 바로 소금물로 섭취를 하든 섭취를 해서 몸속에 들어가자마자 물을 만나게 되면은 나트륨 하나에 물 5개, 염소 하나에 물 4개가 결합을 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생리작용을 하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서 다시 바다에 갈 때까지 안 떨어지고 같이 결합해서 살게 되죠.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인데 이게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 몸에서 소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바로 쉽게 알 수가 있죠. 비근한 예로 등산을 하거나 일을 열심히 해서 땀을 뻘뻘 흐르거나 금년같이 더운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릴 경우에는 이 목이나 얼굴 근처에 하얀 소금기가 그대로 남아있죠. 네네. 그러고 짭짤하죠. 네. 그러면 이게 몸 안에서 밖으로 물기가 빠져나올 때 물 5개하고 나트륨 하나하고 결합해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눈물, 콧물, 이 땀, 오줌이 다 짭짤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몸속에 나트륨이 10개가 있으면 물기가 50개가 있고 나트륨이 100개가 있으면 물기가 500개가 있게 되는 거죠. 짭짤하게 먹어서 몸속에 나트륨이 많으면 그만큼 물을 쉬게 되는 게 나트륨은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물을 먹고 싶은 생각이 되고 물을 먹어줘야 몸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위에 물만 많이 먹고 성물 안 먹으면은 물만 많이 먹으니까 혈액에 있는 밖으로 땀으로 나갈 때 혈액에 있는 소금기를 끌고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죠. 그러면 몸 안에 있는 소금기는 혈액의 0.9%가 되는데 0.7%, 6% 계속 떨어지게 되죠. 네. 이러면 온열 질환으로 이제 쓰러지게 되죠. 몸 안에 있는 소금기가 부족해서. 네네. 그 쓰러지게 되면 병원에 가면 0.9% 닌겔액이 0.9% 소금물인데 그걸 맞으면 다시 이제 회복이 되죠. 그 일상생활에서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체질로 봤을 때도 소금을 짭짤하게 먹어가지고 몸이 원하는 대로 먹어줘서 몸 안에 소금기가 있으면 짭짤하게 먹으면 물을 요구하게 되고 몸 안에서 그 물기가 버텨내게 되죠. 그래서 소금을 짭짤하게 먹어주면 몸에 물기가 있기 때문에 몸이 포동포동하고 피부에 윤기가 나고 이렇게 몸이 건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싱겁게 드신 분들을 보면은 몸에 소금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물기가 없어가지고 바싹 마르죠. 보통 그 서양 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소금을 많이 먹으면 만성질환에 불리하다, 또 만성질환을 부른다, 고혈압이나 당뇨의 원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류 역사상으로 소금 섭취를 보면은 유전학적으로나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인류가
원래 바다에서 살다가 동물로 살다가 다음에 육상으로 올라와서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되고 유전에 따라서 지금 현생 인류가 이제 탄생을 됐었는데 원래 바다에서 살 때는 바다에 있는 미네랄만 갖고 소금기만 가지고 몸이 다 유지가 되어 왔었죠. 그 이제 육상으로 올라오면서 육상에 있는 미네랄과 바다에 있는 미네랄 음양이 돼서 두 개를 다 섭취해야 몸이 작동을 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구의 표면의 물이 7~80%인데 대부분은 물이 육지에 있는 호수나 뭐 강 이것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오대양에 있는 바닷물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바닷물이죠. 그러면 금전적으로 살던 그러한 체형이 육지로 올라왔어도 그걸 대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죠. 일부는 육지의 미네랄로 보충이 되고 그래서 사람의 혈액이 0.9% 소금기 pH로 하면은 바다에 있는 산 알칼리 농도랑 혈액의 알칼리 7.4로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구가 있으면 오대양에 있는 바닷물이 지구에서 모든 오염물질이나 이런 종류를 세척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썩지 않게 보존해주고 있듯이 우리 혈액에도 0.9% 소금물이 유지가 돼줘야 원활하게 모든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혈액은 지구에서 오대양하고 똑같은 거죠. 바닷물하고 혈액의 0.9%가 소금기가 차져 있어야 이 모든 생리작용을 하고 아까 영양분을 혈액에서 세포로 공급해 세포에 있는 이산화탄소나 이물질을 다시 배출을 시켜주는 그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싱겁게 먹어가지고 혈액의 소금기가 0.9% 떨어지게 되면은 그런 작용을 못 해주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당뇨나 여러 가지 질환이 오게 되는 것이죠.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혈액에는 소금기, 나트륨이 3개가 그리고 세포에는 칼륨, 육지의 육상을 대표하는 칼륨 2개가 있고 혈액에 있는 나트륨 3개가 세포로 들어가면은 세포에 있는 칼륨 2개가 혈액으로 나오고 다시 혈액에 있는 칼륨 2개가 세포로 들어가면은 세포에 있는 나트륨 3개가 혈액으로 나오고 이렇게 순환 작용을 네. 하면서 영양분을 세포로 흘러나가고 세포에 있는 이 불순물이나 이산화탄소를 혈액으로 내줘서 혈액에 의해서 폐로 운반해서 숨을 쉬게 되고 이제 이런 역할을 다 해주게 되는 거죠. 이 기능이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해서 혈액으로 통해서 혈액에 있는 영양분이 나트륨 3개가 그 영양분을 세포에다가 넣어주고 세포에 있는 이산화탄소나 불순물을 혈액으로 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싱겁게 먹어가지고 나트륨 개수가 혈액에서 떨어지면은 세포에 있는 영양분을 혈액에다 다 넣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혈액에 그대로 영양분이 쌓여있죠. 당분도 똑같죠. 그럼 당이 혈액에 쌓여있어서 당 농도가 올라가는 것이 당뇨가 되는 것이죠. 또 당뇨는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영양분을 에너지로 변환시켜 줘야 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제 역할을 못해서 당을 에너지로 전환시켜 주지 못해도 그 세포에 있는 당이 혈액으로 빠져나와서 혈액의 당이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소금을 싱겁게 먹어도 당뇨가 오고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운동 부족으로 미토콘드리아나 이게 제 역할을 못 해줘서 당을 에너지로 전환을 못 시켜줘도 그게 혈액의 농도가 높아져서 당뇨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일반 상식이나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고염식을 하면 고혈압이나 당뇨에 해롭다, 고혈압이나 당뇨를 부른다 말과는 전혀 반대로 고염식을 해야 혈압도 당뇨도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몸에 있는 0.9%의 소금기를 채워줘야 몸은 가장 원활하게 작용을 하죠. 네. 예를 들어 혈압의 원리는 당하고 같은 거의 똑같은 원리인데 혈압이 유럽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혈압이 소금 먹고 혈압이 올라간다고 나오는 이유는 인류가 처음 바다에서 나와서 육상 생활을 할 때까지는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소금이 없어서 못 먹었죠. 구하기가 어려워서. 구하기 어렵거나 돈이 없거나 해서 먹고 싶은 대로 먹어줬는데 못 먹었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공업이 발달하면서 이 양잿물을 만들고 비누를 만들고 또 나일론 옷을 만들고 하면서 이 나트륨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염소 수요도 많아지고 그래서 순소금을 만든 거죠. NaCl만. 네. 천일염이나 암염이나 이걸 사용을 하지 않고 NaCl이라는 순소금 바닷물에서 NaCl만 뽑거나 정제해 가지고 그걸 이제 싸게 만들어내죠. 그러면 보기에 깨끗하고
순도가 높고 그러니까 공업용으로는 아주 좋죠. 네. 이 공업용 소금을 순도가 높은 순수한 소금이죠. 공업용 소금을 30년, 40년 섭취를 하다 보니까 유럽에서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이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그것이 과연 맞는지 보자고 동물 실험을 했죠. 쥐를 이용해서 염민감성 쥐를 이용해서 순수한 소금을 섭취를 시켰는데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죠. 그래서 적당히 먹으면 혈압이 안 올라가죠. 순소금도. 이제 그 원리는 혈액에 있는 나트륨 3개가 있고 세포에는 칼륨 2개가 있는데 소금을 순소금만 나트륨만 NaCl만 많이 먹으면은 나트륨은 혈액에 있고 염소는 위에 쪽으로 소화작용 쪽으로 가는데 혈액에 나트륨이 3개하고 세포에 칼륨 2개 비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비율이 깨지게 되죠. 혈액에 나트륨이 많아지니까 나트륨하고 물하고는 부부하고 똑같으니까 세포에 있는 물이 나트륨을 찾아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러면 혈액에 있는 물량은 많아지죠. 혈액에 있는 물량이 많아지니까 혈관을 압축하게 돼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원리는 배추를 담글 때 배추를 씻어가지고 소금을 하얗게 뿌려놓으면은 배추가 바싹 마르게 되죠. 물기가 빠져나와서. 삼투압에 의해서. 네. 그래서 삼투압에 올리죠. 이것하고 똑같은 현상이 혈액하고 세포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소금만 많이 먹어주면은 혈액에 있는 나트륨하고 세포에 있는 칼륨, 혈액에 나트륨 3개, 세포에 있는 칼륨 2개 비율이 깨지고 혈액에 나트륨이 많아지니까 이 세포에 있는 물이 혈액에 있는 나트륨을 A인을 찾아서 빠져나오게 되니까 혈관에 물이 많아져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죠. 혈관 내의 압이 높아지죠. 혈관 내의 압이 올라가서. 네네. 이렇게 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게 기본 원리고 싱겁게 먹으면은 산성화 돼가지고 혈관에서 여러 가지 이물질이 흘러나갈 때 산성에서 응고가 잘 되죠. 그 응고가 돼서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어줘도 수축작용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고 가장 기본적인 소금을 짜게 먹어서 혈압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순수한 나트륨이 혈액에 많아져서 세포에 있는 물이 나트륨이 A인을 찾아서 혈관으로 빠져나오니까 혈관에 물이 많아져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네네. 이거 아주 간단한 원리죠. 배추 이 절이는 원리하고 네네. 똑같은 원리죠. 그런데 이제 이 순수한 소금이 아니고 소금 안에 이제 다양한 미네랄이 있는데 그 칼륨이나 나트륨 비율이 아까 세포에 칼륨 2개, 혈액에 나트륨 3개 이 비율이 맞아져 있는 상태의 소금을 섭취를 해주면은 세포하고 혈관에 있는 나트륨하고 칼륨 비율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혈압에는 변동이 없게 되죠. 정리하자면 정제염, 순소금, NaCl로만 거의 구성이 되어 있는 순소금을 먹을 때는 고혈압을 높이고 그런 주장이 맞을 수 있지만 미네랄이 들어있는 진짜 소금을 먹게 되면 고혈압 이런 것의 걱정은 덜어질 수 있으니까 소금을 많이 먹어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이제 큰 흐름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순수한 정제염이라 하더라도 혈액 속에 있는 0.9% 몸이 원하는 대로 짭짤하게 먹어줘야 혈액에 나트륨 3개, 세포에 칼륨 2개가 있으면 혈압이 변동이 없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더 좋은 것은 미네랄이 있는 소금을 칼륨하고 나트륨하고 여러 가지 미네랄 비율이 적당한 그러한 소금을 먹어주면은 웬만큼 짜게 먹었을 때도 전혀 혈압의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동물 실험을 실질을 해보면은 산후백명 이후에 혈압이 올라간다고 실험했을 때는 염민감성 쥐에다가 순소금 NaCl만 섭취를 시켜서 과다하게 섭취시켜서 혈압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네네. 그런데 제가 똑같은 산후백명 이후에 1900년 초에 동물 실험을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그 염민감성 쥐를 사용해서 이제 소금 종류를 저는 다양하게 해서 순소금하고 뭐 천일염, 죽염도 4번 구운 거, 9번 구운 거 이걸로 여러 가지 종류를 해가지고 사료에다가 소금을 농도를 또 달리해서 투여를 해가지고 쥐의 혈압을 측정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농도 우리가 짭짤하게 하다 간을 맞춰서 하면 2~3% 정도 소금 농도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소금을 가지고 하나 혈압 변동이 크게 없어요.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면 지가 이제 강하게 실험 결과를 보기 위해서 지가 한 달 정도 이 소금 섭취를 하면 죽을 정도로 해서 8%뭐 12% 이렇게 농도를 진하게 해서 투여를 해 줬을 경우에는 이제 혈압이 올라가게 되죠. 네. 올라가는데 그때도 지가 죽을 정도로 짜게 먹었을 때에도 순 소금이 100이라고 그러면은 천일염이나 죽염은 한 50% 60%반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그러면 신기하네요. 죽을 정도로 짜게 먹었을 때도 혈압이 순 소금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제일 맛있게 간 맞춰서 짭짤하게 먹었을 때는 혈압 변동이 전혀 없죠. 네. 그래서 이 짜게 먹어서 혈압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산해백명 이후에 애국된 확대된 순 소금에 대한 확대된 어떤 평가죠. 실제 진실은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네.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짭짤하게 먹어주면은 전혀 혈압 변동이 없고 그 동물 실험을 해보면 그건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2% 3% 이렇게 먹었을 때 이 순소금이나 천일염이나 죽염이나 전혀 혈압 변동이 없고 일정하고 이제 뭐 8% 12% 농도를 아주 극단적으로 견뎌내기 힘들 정도로 높였을 때 그렇게 오는데 그 경우에도 이 몸속에 있는 혈액의 0.9% 소금기를 많으면은 콩팥에서 소변으로 빼주고 그냥 배출시켜주면 돼. 사구체에서. 네. 콩팥의 사구체에서. 그럼 부족하면은 소변이나 대장에 있는 나트륨, 소금기를 뽑아서 혈액에 다시 넣어주게 되니까 콩팥이 더 고생을 하죠. 싱겁게 먹었을 때. 네. 그럼 좀 짭짤하게 먹었을 때는 0.9%를 초과하면 콩팥은 버려주면 되고 싱겁게 먹었을 때는 콩팥이 0.9%를 혈액에 채워줘야 되니까 소변이나 이 대장에 있는 나트륨 한 톨이라도 뽑아서 다시 혈액에 넣어주려고 하니까 오줌을 걸르고 하니까 콩팥이 너무 망가지죠. 그러면 혈압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 그 염민감성 질을 잡아서 콩팥을 잘라가지고 해부에서 이 관찰을 해보면은 콩팥이 그 기능이 떨어졌을 때 그러면 혈액의 0.9%를 맞춰주는 기능이 콩팥이 힘이 들어서 떨어졌을 때 콩팥에 염증이 많이 생겨서 떨어져서 그 작용을 맞춰주는 작용을 못했을 때 그 순간부터 혈압이 올라가게 되죠. 그 콩팥이 0.9% 혈액의 소금기 0.9%를 맞춰줄 때까지 혈압은 안 올라갑니다. 변동이 없죠. 네. 그러면 소금을 짭짤하게 아주 짭짤하게 많이 먹어가지고 이 배출시키면서도 그 고생을 하게 돼가지고 콩팥이 염증이 생겨서 망가지면은 그때부터 혈압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생활에서 짭짤하게 맛있게 간을 묻혀서 했을 때는 콩팥은 그걸 빼주고 다시 해수해서 넣어줄 역할을 안 하니까 제일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싱겁게 먹었을 때는 소변을 걸러서 그 중에 하고 이 대변 중에서도 뽑아서 넣어줘야 되니까 더 고생을 하고 그러면 같은 값이면 0.1%로 올라가서 1%로 갈짝 하면은 0.1% 버려주면 되고 그럼 0.8%가 0.1%에 해당되는 것을 골라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짭짤할 때보다 싱거울 때 콩팥은 더 고생을 하게 되고 콩팥이 더 망가지게 되죠. 여기서 이제 이 시점에서 이 콩팥 관련되는 환자, 신장 투석하고 있는 분들한테 꼭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신장 투석을 할 때는 이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순간에 짭짤하게 간을 맞춰서 먹어줘야 되죠. 그러면 콩팥이 고생을 안 하죠. 제일 편안하게 지내죠. 그런데 콩팥 환자가 싱겁게 먹으면은 이 0.9를 맞춰주기 위해서 콩팥이 이 여과율이 떨어져 있는데도 떨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혈액에 0.9를 맞춰주기 위해서 소변 중에 있는 나트륨이나 대장에 있는 나트륨 하나를 빼서 혈액에 넣어주려고 콩팥이 또 고생하게 하니까 낫지를 않고 저 어렵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신장 투석을 하는 콩팥 투석을 하는 환자분들은 음식을 먹을 때 그 반찬 간간하게 간을 맞춰서 음식물을 드셔야 되고 또 과일이나 뭐 차나 또 뭐 커피 이런 종류 드실 때 거기에다가 소금을 간간하게 타서 드시면은 그 차나 커피나 이 과일이나 맛도 좋고 콩팥은 고생을 안 하고 훨씬 효과적이죠. 원장님 이 말씀이 상당히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참 의미 있는 게 제 어머님의 언니 그러니까 저한테 큰 이모님이 지금 아주 오랜 세월 신장 투석을 하고 계세요. 콩팥이 네. 좋지 않으셔서.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의사분의 조언에 따라서
아주 극단적인 저염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소금이 이제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듣고 아주 저염식을 하고 계신데 오히려 간간하게 짭짤하게 드시는 것이 콩팥에 부담을 덜 주는 좋은 식습관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몸이 원하는 대로 이제 섭취해 주는 게 소금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콩팥 투석, 신장 투석을 할 정도로 하신 분들은 저염식이 체질화돼 가지고 콩팥이 궁극적으로 망가져 있기 때문에 네. 그 체질화돼 있는 거 식습관을 좀 짭짤하게 고쳐줘야 되죠. 고쳐주고 콩팥은 일반 사람인 경우에 콩팥이 여과율이 뭐 80%나 90%나 정상인 사람들한테는 현재 낮에 시간에 싱겁게 먹고 저녁에나 다음날 아침에 짭짤하게 먹어주면은 그걸 보충해가지고 또 콩팥이 맞춰주게 되는데 이 신장 투석을 하면 이 여과율이 떨어져서 그걸 조절을 못 해주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먹는 순간에 맞춰줘야 되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모든 음식을 그렇게 해줘야 되고 또 뱃속이 안 좋거나 이런 종류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산이 부족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소금물을 좀 간간하게 해가지고 반컵이라 좀 많이 마셔주면 바로 가라앉고 이런 종류로 금방금방 몸으로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저염식이 체질화되어 있으면은 10년, 20년 해가지고 체질화돼서 콩팥이 망가지기 때문에 드시는 순간에 짭짤하게 자꾸 맞춰서 먹으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죠. 특히 이 식사 때는 물론 이제 간간하게 맛을 맞춰서 드시지만 식사 시간이 아닌 이온성 음료, 이온 음료나 지금 사이다, 콜라, 탄산음료, 사이다, 콜라 이러한 이뇨성 음료, 이 이뇨성 음료들은 커피나 차, 술, 뭐 막걸리 이런 술들은 이미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술,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거나 커피 성분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들어있고 일부 물은 또 들어있죠. 그 농도가 낮으니까. 그러면 이런 종류는 우리가 먹자마자 바로 1시간 전후 이내에 바로 그 양이 빠져나오죠. 빠져나오면 거기에 모든 그 알코올 성분이나 커피 성분이나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몸속에서 별도로 다른 역할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럼 알코올은 알코올만 간에서 이거 분해하고 이제 다른 콩팥에서 여과시켜서 빼주기 때문에 바로 나오는데 이 나올 때 여기에 있는 일부 물들이 혈액에 있는 나트륨을 끌고 나와버리죠. 그래서 술 먹고 나면 다음날 짭짤한 국물 생각이 나고 하는 건 술을 먹었을 때 알코올은 간에서 처리를 해주고 그 알코올하고 결합되지 않는 술 중에 들어있는 일부 물은 그냥 나오지를 않고 몸에 있는 소금기 나트륨 물 5개 나트륨 하나를 끌고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몸 안에는 소금기가 부족하게 되죠. 혈액의 0.9%가 안 되고 더 낮아지기 때문에 술을 먹고 저녁에 잠을 자는 동안에는 혈액에서 모든 소화 작용이나 순환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술에 있는 물기가 혈액에 있는 나트륨을 물 5개가 나트륨 하나를 끌고 내려가기 빠져버리기 때문에 혈액에는 소금기가 부족하게 되죠. 부족하게 되니까 영양분을 세포가 에너지로 전환한다거나 모든 몸의 생리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질 않죠. 않으니까 다음날 일어나면 몸도 피곤해지고 또 짭짤한 국물 생각, 소금기를 채워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술을 마시거나 커피 드시거나 차 드시고 뭐 탄산 음료나 이런 종류를 드실 때 소금 가루 소금을 조금씩 타가지고 적당하게 타서 드시면은 그 술 맛이나 커피 맛도 좋고 또 다음날 술을 웬만큼 마셔도 다음에 짭짤한 국물 생각도 안 나고 몸도 덜 피곤하고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